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갤러리 골프 피터초입니다. 자, 타이틀 리스트에서 드디어 SM10 웨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클럽인 만큼 웨지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SM10 웨지를 살펴보고 웨지 구성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SM10 웨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블레이드 타입의 웨지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모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하고 우아한 자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SM10이라고 하는 글자와 보키 디자인 글자가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 한결 더 선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SM10 웨지는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였는데요. 자, 첫 번째 크롬 컬러입니다. 많은 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컬러 중에 하나죠. 장기스라든지 끓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끓였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컬러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모델은 바로 무광이 매력적인 제트블랙 컬러입니다. 지난 SM9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광이기 때문에 오후 라운딩 중에 빛 반사에 의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고요. 뭐 한정판 같은 모델들도 대부분 검정색으로 나오죠. 특히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골퍼분들은 계속해서 검정색만 찾는다라는 그런 특이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컬러는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한 니켈 컬러가 되겠습니다. 니켈 컬러, 지난 SM9 때 브러시드 컬러의 색상이 지난 SM9 때는 있었는데요. 지금 SM10에서는 브러시드 스틸 컬러가 없어지고 니켈 모델로 새롭게 대처가 되었습니다.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브러시드 스틸은 약간의 이제 도장 부분이 얇게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이 조금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끓김에도 굉장히 약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니켈 컬러 크롬색과 검정색의 중간 부분 역할을 하는 컬러, 진한 회색의 느낌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끓김에도 상당히 강하고 빛 반사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컬러가 상당히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한번 꼭 살펴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SM10 웨지 이번 모델에서 저 피터초이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헤드의 무게중심의 배분입니다. 웨지 특징상 일반 아이언에 비해서 거리가 조금 적게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T100 아이언에 46도 피칭으로 공을 때렸을 때 나타나는 거리와 보키 46도 웨지로 공을 타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리가 약간의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번 SM10 웨지는 웨지를 설계할 때부터 각 로프트마다 무게 배분을 서로 다르게 최적의 위치에 배치를 시킴으로 해서 그런 거리의 오차 범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진짜 밥볶이 장인의 기술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웨지는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네, SM10 웨지의 로프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는 46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2도 간격으로 62도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프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웨지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로프트입니다. 로프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피칭 웨지의 로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피칭 웨지가 예전하고 다르게 스트롱 로프트로서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4도에서 46도대 피칭 웨지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4도의 피칭 웨지를 사용하고 계신 골퍼분들은 투 웨지 시스템으로 가시겠다 하시면 50도, 56도, 즉 6도 간격으로 세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뭐 4도 간격도 괜찮겠죠? 48도, 52도, 56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클래식하고 스탠다드한 웨지 구성 방법입니다. 혹은 4웨지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웨지 구성은 4도에서 최대 6도 사이 간격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의 피칭 웨지의 로프트를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SM10 웨지 그라인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골퍼분들은 이 그라인더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10 웨지에는 6가지의 그라인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F 그라인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가장 네모나고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정석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6도부터 56도까지 상당히 많은 웨지 도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웨지를 칠 때 디봇을 깊이 내기 때문에 이런 솔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F 그라인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하든 아주 무난한 노멀한 그런 그라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그라인드는 M 그라인드가 되겠습니다. M 그라인드, 이 뒤쪽 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갈려 있어서 바닥의 솔 부분이 약간 C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웨지는 샌드 웨지부터 좀 사용이 많이 되는 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샷을 얇게 치시거나 스핀을 많이 걸려고 하거나 페이스를 오픈해서 컨트롤 샷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웨지 그라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라인드는 D 그라인드인데요. D 그라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M 그라인드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운스 부분이 12도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가파른 스윙 궤도에서 디봇을 깊이 꽂아버리는 그런 골퍼분들이 쓰시기가 좋고, 바운스가 크기 때문에 벙커샷에서도 활용을 하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S 그라인드입니다. S 그라인드 56도 웨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은 선택을 하시는 그라인드입니다. 바운스 또한 10도로 가장 스탠다드한 바운스를 가지고 있고, S 그라인드는 뒤쪽 면만 살짝 깎여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둔하지도 않은 가장 스탠다드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샌드웨지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그라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죠. 다음으로 보실 그라인드는 K 그라인드. 자, 이 K 그라인드는 솔직히 잘 선택을 안 하는 그라인드이기도 합니다. 솔이 첫 번째로 굉장히 넓어요, 바닥면이. 그리고 14바운스라는 아주 큰 바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벙커샷 전용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라인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걸 따로 어프로치 하실 때 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벙커샷 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뒷땅을 많이 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조금 더 미스에 대한 보안 성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그라인드입니다. 바로 T 그라인드인데요. 이 T 그라인드 SM9 때만 해도 L 그라인드의 4바운스 모델로 출시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T 그라인드 그리고 58도와 60도에만 적용이 되는 그라인드입니다. 미 PGA 투어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웨지가 T 그라인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라인더가 이렇게 많이 갈려 있고 솔이 작아요. 그래서 리딩 웨지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스핀을 굉장히 많이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웨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예민하기도 합니다. 양잔디 같은 곳에서 플레이를 자주 하시는 골퍼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하고요. 조선잔디에서 공을 자주 치는 골퍼분들한테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그라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찍어 치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추천 안 하는 그라인드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라인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바운스에 대한 얘기도 중간에 끼어서 얘기가 나갔었죠. 바운스 각도, 이 부분도 웨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운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바운스를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스키를 탈 때 보면 스키의 앞쪽 부분이 이렇게 들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들려있는 부분 때문에 스키가 가속이 붙어도 눈 속에 날이 안 박히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바운스인데요. 바운스 각도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 리딩 엣지, 웨지의 이 앞부분이 리딩 엣지가 그만큼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핀을 걸기 위한 얇은 샷들을 치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얇아지는 만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바운스가 커질수록 땅을 깊게 파도 디봇 속에서 채가 걸리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나오기 때문에 디봇을 심하게 파는 그런 골퍼분들이라고 하시면 바운스를 좀 큰 걸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 피터초이와 함께 SM10 웨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백 속에 있는 피칭 웨지의 로프트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 웨지 또 그 다음 웨지 이 부분의 로프트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바운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스윙이 얇은 디봇을 내는지 적당한 디봇을 내는지 가파르게 깊은 디봇을 내는지를 살펴보시고 바운스도 선택하시면 한결 여러분들의 웨지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갤러리 골프 피터초이였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든 갤러리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의 주시면 항상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러리 골프 피터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